들었던 대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이야기는 너무 나간 얘기여서 하면 안 되겠다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 탄핵 소추 전에 담화를 냈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담화 있지 않습니까? 며칠입니까 그게? 그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12월 12일. 네. 탄핵되기 전이에요. 탄핵 소추되기. 그때 뭐 내란죄가 아니다. 뭐 국회 질서 유지하려고 했다. 뭐 개소리 했는데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 드론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 왜 뜬금없이 중국 드론이 미국 자산을 촬영했다고 하지? 이게 계엄 시나리오에 중국이 있나? 이때도 김건희 씨가 오비를 찾을 때요. 제가 오비를 찾는다는 제보까지는 받았고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때도 김건희 씨가 그럼 나 통일 대통령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예요. 중국 관련이 이 오비를 활용한 어떤 작전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뜬금없이 중국 드론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하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기억이 재소환된 게 노상원이 요원들을 모집할 때 외국어 능통자를 찾았는데 네. 러시아하고 중국어. 네.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정대령은 우회 공작하는 요원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국내외에서 공작하는 인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한 블랙 요원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한 것 같아요. 점조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갖춘 능력자, 자기가 언어 능력. 15명을 해서 정대령이 그 증언을 했었거든요. 언어 능력과 갖춘 리스트를 사령관한테 줬다. 러시아어요? 중국하고 그 제보자는 러시아에 대한 언어 능력이라고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 관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나중에 이해하고 특히 이해가 안 가게 중국어 능통자. 아니 왜 중국어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정말 필요하니까 굳이 찾았겠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윤석열의 중국 드론 발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도대체? 저의 풀리지 않는 조각 중 하나였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발언한 거거든요. 탄핵 소추 직전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조각인데 혼자 중국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러다가 블랙 요원 제보를 받고 이게 저 나름대로 풀렸어요. 사드 무게 전략 자산입니다. 폭파했는데 잡고 보니 중국어를 하네? 그럼 중국이 국내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폭파하게 되죠. 중국이 사드에 엄청 민감했었으니까. 그런데 북한군은 군복 묻었다가 발견한 걸로 북한 공격으로 등갑시킬 수 있는데 네. 이 중국 요원이 중국 군복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북한은 38선 넘어왔다 하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중국어 말하는 요원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북한 공격은 이미 다른 건으로 만들고 여기서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계산 아니었을까? 에이, 설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가 어디서 백령도 배폭파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다 말할 수 없다. 외교적 문제가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도 잠깐 봅시다. 그게 나라가 뒤집힌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외교적... 홍장원 1차장이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공격 가설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체포이타 칩시다. 중국어 말한다고 쳐요. 그래야 중국어 개입을 말하죠. 근데 체포된 요원 수사하면 신원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제2수사단인 거예요. 제2수사단이 따로 있다는 뉴스가 크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차피 계엄했어요. 어차피 계엄해서 입법, 사법, 행정, 방송 다 자기 맘대로 장악을 했는데 왜 노상원이 따로 이 수사단을 두냐고 그 대목이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모든 건 이유가 있는데 노상원이 정보사에 제2수사단을 뒀다. 이게 크게 취급되지 않는 뉴스입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수사 2단이고. 자, 이거 잠깐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사 그 수사 2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임무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2단이라는 직원 거는 정식이 아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조직입니다. 노상원이 직접 관할할 2단을 사조직이죠, 사조직. 저 대목을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오랜 시간 노상원은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미쳐서 그렇지. 노상원은 육사 수석 입학한 사람입니다. 이 수사단을 왜 만들었을까? 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계엄인데 모든 게 자기들 손에 있는데 뭘 이 수사단을 또 만들어. 그런데 이 수사단이 있어야 돼요. 자, 추론해 봅시다. 블랙들에게 사드 폭파. 사드 폭파는 지금 제보 온 거 아니에요? 블랙으로부터. 사드 폭파 지시를 했다고 쳐요. 아까 그 전현희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른 것이다 라면서 질의를 한 거에 청주 비행장, 성주 사드 기지. 그렇죠. 뭐 이런 한국 내 소요- 시설들이에요. 한국 내 네. 시설. 아무리 블랙이어도 한국 내 이 북파공작원은 북한에 가서 적지에 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사살하고 그리고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게 한국 내 시설이고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거 모릅니까? 한국 내에서 도피해야 돼요. 그럼 왜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오면 그 수사 책임자가 나야. 노상원이. 따로 이 수사단이 있어.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제 가설대로라면 모집한 블랙 중에 중국어 능통자는 중국을 잘한다. 중국에 유학 갔다 왔다. 이런 사람 안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조선족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 가설이 맞으려면. 그래야 이 시나리오가 성립되지. 그래야 중국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죠. 블랙 중에 이중 국적자 혹은 중국 국적 소지자 혹은 오랫동안 블랙으로 활동한 조선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오면 저는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가.